프라하를 사랑하고 다시 강연 초대를 받아 기뻤습니다. 비트코인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시 초대받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이 무대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그들이 허락해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두 번째로 좋은 슬라이드 세트,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저는 비트코인을 과학과 경제가 충돌하는 특이점으로 정의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에서 과학이 천문학과 충돌하거나 과학이 의학과 충돌해 질병이 악마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처럼 심오한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과학과 경제가 만나는 지점으로 정치 시스템, 금융 시스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경제적 통찰의 시대를 엽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비트코인은 인류 최초의 완벽한 돈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조개 껍데기, 담배 더미, 유리구슬, 구리 토큰 같은 결함 있는 돈을 사용해왔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은 토큰, 구리, 종이 조각을 보고 웃으며 인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고 할 겁니다. 완벽한 돈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이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상대성의 개념처럼 공간 속을 떨어지는 겁니다. 주변 모든 것이 왜곡된 상대적 기준 속에 있고 그 틀을 벗어나 세상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이를 보여줬고 모든 위대한 과학자가 그랬듯 사토시도 경제와 화폐 사상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전제로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비판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은 너무 심오해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만 하고 그게 이해의 증거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오는 순간 비판하거나 말만 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사러 달려갈 겁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분명했고 비트코인을 사야 했습니다. 반면 세상은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아직 패러다임 전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만가지 비판을 할 겁니다. 두 번째 규칙, 모두 비트코인을 찬성하기 전에 반대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은행가가, 이 은행이, 이 정치인이 비트코인을 반대하는지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처음엔 반대할 겁니다. 이렇게 심오한 새 아이디어가 도입되면 건강한 기관, 정치 시스템, 지성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먼저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낙담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라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이해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절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해했다고 확신하면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진정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배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비트코인이 뭘까요?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상호작용 방식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바이러스입니다. 경제적, 화폐적, 이념적 바이러스로 시공간을 통해 퍼져나갈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현재 사용자들이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레이어 5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레이어 3 애플리케이션이 레이어 2와 원 프로토콜을 통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직 비트코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10년, 50년, 100년 뒤에 비트코인으로 뭘 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100년 후 100억 명이 3억 개 기관을 통해 아직 구상되지 않은 프로토콜과 확장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지 상상해야 합니다. 인류가 조직화될 수 있는 무한한 방식을 통해 아이디어가 시공간과 복잡성을 타고 퍼져나가는 걸 고려하면 비트코인의 전체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50년 뒤 100만 개의 다른 인공지능과 통합하며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는 심오한 연쇄 반응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불꽃이자 인류와 그 흔적을 통해 시공간을 타고 전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깨달으면 80억 명의 마음이나 3억 개 기업, 아직 오지 않은 10억 가지를 다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겸손과 함께 비트코인을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갈증이 생깁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배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혼돈에서 힘을 얻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고 법정 화폐로 저축하면 그 나라의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주식을 사면 회사 경영진의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건물을 사면 도시시장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예술품을 사면 문화에 투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면 엔트로피의 군주, 혼돈의 신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내기는 혼돈이 도시, 회사, 국가, 문화를 능가할 거라는 겁니다. 심오한 아이디어죠. 제2차 세계대전 전 유럽에 여러분을 데려가 많은 돈을 주고 선택권을 준다면 어느 나라의 땅, 건물, 회사를 사거나 유럽의 예술품, 통화,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참가할 모든 나라의 자산을 살 수 있거나 모든 전쟁 당사자의 돈을 보관할 스위스 은행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은행을 가지면 모두가 돈을 거기 넣고 전쟁, 즉 혼돈과 엔트로피가 가속화됩니다. 4년 안에 모든 건물은 위험에 처하고 회사들은 무너질 가능성이 크며 땅값과 임대 계약은 무의미해지고 통화는 붕괴합니다.
혼돈과 파괴가 클수록 그 은행은 더 가치 있어집니다. 모두가 돈을 넣고 서로를 죽이면 은행이 돈을 갖죠. 혼돈에서 이익을 얻는 사업이냐, 혼돈을 막으려는 사업이냐는 심오한 질문입니다. 여력학 법칙은 엔트로피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혼란스럽고 시장이 비효율적이고 경쟁적일수록 문화가 변할수록 다른 투자처는 나빠지고 비트코인 투자는 좋아집니다. 비트코인은 혼돈에서 힘을 얻으며 계속 모든 것을 능가할 겁니다. 우주의 진실은 엔트로피가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5번째 규칙, 카지노에 들어가면 모든 게임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포커를 제외하면요. 하지만 포커 테이블에 앉아도 프로가 아니면 그 게임도 불리합니다. 비트코인은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 게임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이죠. 다른 게임에서 잠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라면 특정 사업, 지역, 부동산, 예술 딜러십에서 잠시 이길 수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항상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카지노 자체, 혼돈의 집입니다. 그 게임에 참여하면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게임에서 지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을 하지 않거나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겁니다. 확률이 유리해질 때까지 버티세요. 카지노에 들어가 비트코인 게임을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 이깁니다. 다른 게임을 하면 긴 시간 동안 결국 질 겁니다. 집을 통제하지 못하고 확률을 장악하지 못하며 나라나 회사를 소유했다고 생각해도 엔트로피의 신들이 그 균형을 무너뜨릴 겁니다. 6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여러분을 보호하지만 갑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갑옷을 입으세요. 불속을 걸어가고 용암 화산을 통과하려면 몸의 1%나 5%만 가리지 말고 완전히 비트코인을 사서 통제하세요. 당신이 키를 갖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비트코인이 아니다라는 뜻일지도 모르고 비트코인을 알리면서도 사지 않거나 사도 통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자산의 1%를 비트코인에 넣고 나머지 99%가 연기되어도 그 1%가 20배, 30배, 100배로 늘면 뭔가를 얻었네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99%가 타버린 걸 보면 몸을 더 많이 가렸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할 겁니다. 아킬레스건을 남기지 마세요. 7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우주에서 여러분이 진정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정보가 경제적 가치로 나타난 것이고 네트워크가 튼튼하고 분산되고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기술적, 윤리적으로 건전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 네트워크가 있다면 키를 소유하는 것이 곧 소유입니다. 인생에서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보다 강한 누군가의 허락 아래 소유하는 겁니다. 시장, 주지사, 국가, 기업 등 무엇이든 여러분이 소유한다고 생각해도 몰수, 세금, 규제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도 시간과 혼돈이 빼앗아 가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혼돈이 와도 더 가치 있어지고 지구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소유의 원칙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8번째 규칙, 모두가 자격 있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얻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결정은 겸손의 행위입니다.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을 극복하는 순간 명료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관습, 의식, 과거를 끊고 분명히 볼 때 비트코인을 삽니다. 2013년 12월에 저는 비트코인을 보고 비트코인은 끝났다, 온라인 도박처럼 될 것이라고 트윗했죠. 큰 실수였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892달러였어요. 제가 받을 만한 가격을 받은 겁니다. 처음 비트코인을 살 때는 99,500달러였지만 괜찮습니다. 95,000달러에 사고 95만 달러에 살 겁니다. 95만 달러가 되면 TV에서 누군가 지금 과매수 상태다, 70만 달러로 내려갈 것이라며 놓칠 겁니다. 800만 달러가 되면 그때 살 테고 그들이 받을 만한 가격에 받을 겁니다. 세상에서 흔히 잃어도 되는 돈만 투자하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불리한 카지노를 운영한다면 광고에 그렇게 쓸 겁니다. 제 카지노에 오세요. 잃어도 되는 돈만 가져오세요. 투자 사기를 치며 플로리다 늪지나 모르는 회사에 돈을 걸게 한다면 잃어도 되는 돈만 투자하세요 라고 할 겁니다. 잃어도 되는 돈만 투자하라는 건 도박과 도덕적으로 동등하다는 뜻이고 제가 제공하는 게 어리석은 게임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바를 운영한다면 우리 음료는 좋지만 다음날 일 없어야 올 때 오세요 라고 솔직히 말하겠죠. 하지만 필요 없는 애들만 버스에 태우세요. 나 목적지에 안 가도 되면 제 비행기를 타세요 라고는 안 합니다. 엔지니어도 다른 쪽에 가야 하면 제 다리를 건너지 마세요 라고 안 하죠. 저는 잃을 수 없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합니다. 얼버무리지 않고 얼버무리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완벽한 돈의 개념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투자한 게 아니라 모든 게 우리에게 불리한 세상에 질려서 투자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더 낫습니다. 9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합성지표로 정의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저렇고 고용률이 2%나 3%라지만 절반은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있어도 예전만큼 못 벌고 물가는 50% 올랐는데 국내 총생산은 이렇고
명목 국내 총생산은 저렇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물건 바구니로 계산한 명목과 실질 국내 총생산이죠. 그게 여러분이 사는 매트릭스입니다. 10번째 규칙,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티켓은 비트코인으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비트코인이 없으면 매트릭스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비트코인으로 탈출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기 전엔 매트릭스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11번째 규칙, 비트코인 통찰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됩니다. 비트코인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찰리 먼거, 워런 버핏, 은행가들, 여러분이 싫어하는 부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구 세계에서 편안하게 살며 사촌이 은행에서 일한다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가 무너지고 죽음이 임박하고 심연을 볼 때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12번째 규칙, 여러분의 모든 모델이 파괴될 겁니다. 정치 모델, 도시, 회사, 나라를 운영하는 법, 경제, 인플레이션, 번영, 일자리에 대한 모든 걸 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전차, 활과 화살, 낙타, 코끼리로 3000년 전 전쟁을 분석하는 통계학자 같습니다. 폭발물과 항공기가 나타나면 그 모델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모든 모델을 버려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질라가 놀이터에 들어오면 모델은 무가치해집니다. 13번째 규칙, 경제적 병의 치료제는 오렌지 알약입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돈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과거에 사용한 모든 돈이 독성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본도 통화도 독성이죠. 의사가 피를 뽑아 죽이고 뇌에 쓰레기를 주입하고 독을 먹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치료법은 독성 물질을 멈추는 겁니다. 오렌지 알약이 그 치료제이고 세상에 퍼뜨려야 합니다. 14번째 규칙, 법정 화폐에 반대하기보다 비트코인을 지지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인 베르나르 아르노에게 가서 핸드백, 명품 사업이 좋다고 하면 그는 유로나 달러 채권, 페소를 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핸드백을 유로나 달러로 가격 매길 겁니다. 부자도 사람들이 통화를 핸드백, 샴페인, 비트코인으로 바꾸려 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하고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것에 찬성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세상 부의 99%는 통화가 아닌 다른 데 있고 절반은 비트코인에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모두를 위한 겁니다. 15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은 인공지능 봇도 비트코인으로 작동할 겁니다. 로보택시나 로봇이 일자리를 뺏어도 그 로보택시가 비트코인을 사서 가격을 10배, 100배, 1000배로 올린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적도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상장 지수 펀드를 출시하거나 사는 사람들도 비트코인 가치를 1000배 올릴 겁니다. 그들의 이념을 좋아하거나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친구든 적이든 사랑하는 종교든 무관심한 종교든 적대적인 나라든 비트코인을 돕고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충실하다면 여러분을 돕습니다. 16번째 규칙, 비트코인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세요. 비트코인을 보유한 많은 사람이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4년간 매년 50%씩 올랐습니다. 즉, 무위험 이자율, 자본 비용이 50%라는 뜻입니다. 5%로 돈을 빌려 비트코인의 50%로 빌려주고 45%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사업체들이 돈을 모아 상대방에게 15%로 빌려주려 합니다. 왜 상대방에게 15%로 빌려주려 할까요? 비트코인의 50%로 빌려줄 수 있는데요.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면 무위험 50% 수익률이어야 합니다. 보수적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년간 매년 24%씩 오른다고 합시다. 그게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10년간 확장 가능하게 24% 이상의 수익률과 위험 프리미엄을 주는 아이디어라면 흥미로울 겁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생각하지 않아 실수합니다. 17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이버 호넷대 80억 명의 우렁찬 무리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훨씬 넘어 계속되고 여러분보다 크고 강하고 똑똑합니다. TV 라이트가 말한 지적인 바보처럼 항공공학 박사 학위자가 새가 더 잘 날게 하는 법을 강연하는 격입니다. 비트코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려는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보다 똑똑하지 않고 3억 개 회사와 80억 명, 앞으로 올 800억 명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시장은 크고 여러분이 바꾸려 해도 더 현명한 건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18번째 규칙, 레이저 눈은 끝없는 거짓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사람들은 레이저 눈 10만 달러로가 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오르면 레이저 눈을 벗고 승리를 선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레이저 눈을 벗지 마세요. 이는 희석적인 방해를 피하라는 신호입니다. 비트코인이 10,000달러에서 10만 달러가 되어 승리를 선언하고 16개 형편없는 사업과 14개 어리석은 산업을 시작하면 교만이 몰락을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1조 달러에서 10조, 100조, 500조 달러로 갈 겁니다. 그때도 다른 모든 것보다 잘 성장할 텐데 농담이 좋다고 레이저 눈을 벗고 82가지 다른 걸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이폰용 모바일 앱이 280만 개 만들어졌지만 12개도 기억 못하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180만 개인데 2개도 안 쓰죠. 새 사업 아이디어의 사망률은 99.9%지만 여러분 아이디어는 성공할 거라 확신하죠? 레이저 눈은 겸손에 관한 겁니다. 모두가 비트코인보다 나은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속일 겁니다. 비트코인을 100달러에 사서 5,000달러에 팔아 천재라며 16개 형편없는 사업을 시작하면 시장이 사업을 금지하고 정부가 세금을 매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 뛰어들고 직원이 돈을 훔치고 은행이 망할 겁니다. 그러다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를 다시 깨닫죠. 레이저 눈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19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광대처럼 만들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배우며 여전히 다 모른다는 걸 압니다. 비트코인은 우리 모두보다 크고 강하며 오래 남을 겁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들어봤는데 고치러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걸 존중하세요.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을 발표하면서 이 규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팔지 마세요. 비트코인은 에너지, 생명입니다. 생명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를 보존하세요. 불이 꺼지면 가족이 얼어붙는데 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생명은 아름답고 멋진 일을 할 수 있는데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사토시가 여러분에게 경제적 에너지를 줬습니다. 이를 포착하고 소유하고 보존하세요. 경제적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4년간 매년 50%씩 올랐습니다. 팔 때마다 세계 최고의 자산을 버리고 뭐를 샀나요? 분산 투자는 승자를 팔아 패자를 사는 겁니다. 언제 비트코인을 팔까요? 가족이 죽을 때, 생명을 보존해야 할 때 팔거나 담보로 쓰세요. 한 주만 있어도 됩니다. 비트코인을 팔지 마세요. 모든 게 열등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팔아 그들의 헤지펀드, 주식, 아이디어, 뭐든 사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돈을 주지 말라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21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사랑으로 퍼뜨리세요. 증오로 하지 마세요.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공격은 저항을 낳습니다. 사토시가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했죠.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항하고 두려워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죠.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사기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나면 알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필요하면서 얻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에게 나쁘게 대하고 공격적이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세요. 증오로 맞서면 그들의 학습과 수용이 느려집니다. 친절로 대하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나빴던 걸 기억하고 비트코인을 발견하면 돌아와 받아들일 겁니다. 비트코인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면 더 빨리 그렇게 됩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나쁘고 날 미워하며 폭력적이다는 핑계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엉뚱한 싸움으로 흐릅니다. 집집마다, 사람마다, 기관마다, 나라마다 가서 삶을 더 좋게 할 무언가를 사랑으로 제안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오늘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록웍스에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 며칠간 프로그램을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 행복합니다. 저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비트코인의 21개 규칙이라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21개 진실입니다. 준비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025년에 무엇이 진실인가? 그리고 주류 세계, 주류 미디어, 전통 투자자들, 정치인들,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막 익숙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나누고 싶은 진실은 무엇인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트코인의 21개의 진실을 모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념입니다. 자유 대 노예, 혁신 대 정체, 주권 대 의존, 재산 대 빈곤이라는 이념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이념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념이 없었다면 비트코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개인 대 집단이라는 주제는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의 저술에서 볼테르와 19세기, 18세기, 17세기의 지식인들의 글에서 이런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헌법에서도 이런 주제가 나타납니다. 건국의 아버지들도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비트코인 전반에 걸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입니다. 사토시가 그 이념을 기반으로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2100만 개의 코인, 블록 크기, 10분 간격, SHA-256 해싱으로 이루어진 통합된 프로토콜입니다. 꼭 이렇게 만들어야만 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진법 수학을 사용할 수도 있고 2진법 수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가 프로토콜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어도 프로토콜이 될 수 있죠. 비트코인은 번영을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경제적 성공과 경제적 권한 부여를 위한 프로토콜이고
그 프로토콜은 소프트웨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건 어떻습니까? 양자 기술은 어떻습니까? 저 기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하는 요점은 영어는 프로토콜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겠지만 언어는 유지할 겁니다. 십진법 수학도 프로토콜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컴퓨터를 다시 만들더라도 십진법 수학은 유지할 겁니다. 비트코인도 프로토콜입니다. 하드웨어가 바뀌고 소프트웨어가 바뀌고 노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콜은 단순합니다.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영원히 지키고 싶어 합니다. 1조 달러의 돈이 그 네트워크로 흘러 들어가면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10조, 100조, 500조 달러가 되면 경제의 언어, 화폐의 언어로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입니다. 2100만 개 코인 중 하나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자산에만 집중합니다. 이념은 있고 프로토콜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만 생각합니다. 어떤 자산이냐고요? 최고의 자산입니다. 치즈보다 낫고 팔라듐보다 낫고 금보다 낫고 은, 구리, 토지, 염소, 소, 목재, 우리가 화폐라고 부르는 종이 조각들보다 낫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입니다. 이념과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화폐 프리미엄을 가진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네트워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죠. 네트워크가 없으면 자산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산은 네트워크에 저장됩니다. 네트워크는 프로토콜의 구현체이고 분산화를 만듭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내구성, 임무 중요성, 중복성, 그리고 자산과 운동의 기술적, 경제적, 윤리적 특성도 만듭니다. 이념이 프로토콜을 낳고 그 프로토콜이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이 네트워크에서 순환한다는 게 비트코인을 간단히 표현한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모두 고려하지 않고 그만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탄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없고 얼굴 없는 프로그래머가 세상에 선물로 준 완벽한 탄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한 것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신이 주신 것, 자연스러운 것, 인류가 처음부터 가진 것입니다. 누구도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누구도 통제권을 주장하지 않고 누구도 돈을 벌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탄생은 네트워크의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트코인은 윤리적입니다. 무엇이 윤리적이냐고요? 소유할 수 있고 누구도 그것을 훼손하거나 빼앗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윤리적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죠.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가 훼손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기업도 다른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위대한 윤리적 고지에 도달하려면 인간, 인공기관, 사람들의 조직이 부패시킬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탄생은 필수 조건이었지만 비트코인의 공학적 천재성도 또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불완전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완벽한 기계입니다. 그게 공학의 천재성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이 부패시킬 수 없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윤리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상품입니다. 상품이란 발행자가 없는 자산입니다. 금은 상품이고 옥수수는 상품이고 목재는 상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법적으로 상품은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미국의 기업은 상품으로 자본화할 수 있지만 증권으로는 자본화할 수 없습니다. 상장 기업에 대한 기업법에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서서 비트코인 가격이 20년 안에 1300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상품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현할 법적 면제가 있습니다. 상품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증권보다 우월합니다. 조금 나은 게 아니라 100배 낫습니다. 비트코인은 상품이고 유일한 상품입니다. 저는 초창기 직업 생활에서 상품을 공부했습니다. 다른 모든 상품은 기술, 자본, 노하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의 평생 저축을 상품에 투자해서 100년 동안 보유하려고 한다면 대두, 옥수수, 석유, 천연가스, 목재, 석탄, 은을 사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형편없습니다. 왜 형편없냐고요? 100년 전에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오늘보다 어려웠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0달러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파쇄하고 삼중 파쇄하고 초파쇄해서 가격을 낮출 겁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여러 번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금광 채굴자들은 금을 찾아 유럽 경제를 무너뜨렸죠. 다른 모든 상품은 기술과 가격 때문에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최악의 투자입니다. 금 같은 왕조차 S&P 지수를 2배 이상 밑돕니다. 인류 역사에서 쓰레기 투자가 아닌 단 하나의 상품은 비트코인입니다. 디지털 상품이죠. 왜 비트코인이 쓰레기가 아니고 훌륭하냐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다른 상품은 물리적 상품입니다. 물리적 상품은 신이 주신 것이고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은 인간의 천재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토시라는 천재 엔지니어가 세상에 이 선물을 주었고 세상이 그 선물을 받아들였으며 프로토콜에 결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것이 뭔지 아닌지 모른 채로 갑자기 화폐화되어 살아났습니다. 이는 21세기의 기적입니다. 디지털 상품이 왜 중요하냐고요? 디지털 상품은 컴퓨터에서 초당 60번 진동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상품을 시간당 수백만 번 분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 세계로 이동하고 분배할 수 있습니다. 팔라듐이나 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물리적 상품의 다중 인증을 추가한 업그레이드를 배포할 리 없습니다. 디지털 상품이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비트코인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디지털 상품입니다. 가장 심오한 일은 2주 전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법으로 만든 겁니다. 데이비드 sak이 말했죠.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없는 자산이고 완벽한 탄생으로 생겨났으며 분산화되어 있고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으로 우리의 디지털 금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과 내각 멤버들이 미국 정부 정책으로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유일한 디지털 상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파급될 겁니다. 이론적으로 저는 발행자가 없는 자산을 만들어 매년 5%씩 늘어나는 프로토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옥수수와 석유는 상품이지만 희소성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을 훌륭하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토시가 공급을 2100만 개로 제한했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금의 인플레이션이 2%면 여러분의 부의 경제적 반감기는 36년입니다. 디지털 금의 인플레이션이 0%면 경제적 부의 반감기는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누군가 조금의 인플레이션이라 2%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36년 반감기와 10억 년 반감기의 차이를 생각해보세요. 그 관찰로 다음 진실이 명백해집니다. 비트코인은 진정한 디지털 금입니다. 금은 만년 동안 인류의 돈과 부를 나타냅니다. 번영, 왕의 상품, 가장 윤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건전한 돈을 나타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거리에서 100명을 세우면 여러분이 상위 1%라는 건 과소평가일 겁니다. 적어도 99%보다 앞서 있습니다. 주류 사람들에게 디지털 금이라고 말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대신 비트코인 메달을 줄 때가 왔다는 뜻일 겁니다. 황금 시대가 비트코인 시대로 바뀌고 금으로 포장된 거리가 비트코인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도금 라이터나 펜 대신 비트코인 도금이 될 수 있죠. 이는 매우 심오한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진실을 부모 생각이라며 무시하지만 그 부모 생각은 비트코인이 20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금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현대시대의 모든 디지털은 아날로그 버전의 10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에 불과하다면 200조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상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돈입니다. JP모건은 금은 돈이고 나머지는 신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돈은 소지자 증권입니다. 제가 주면 저는 없고 여러분이 가집니다. 비트코인은 돈입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나머지는 신용입니다. 신용카드 네트워크로 수수료를 보내면 45일 후에 계좌로 이체될지도 모르고 신용카드가 2%를 떼겠죠. 디지털 신용 세계에서는 돈이 40번 이동하는데 4년이 걸리고 4년 뒤에는 돈이 다 없어집니다. 디지털 돈 세계에서는 초당 한 번, 아니 초당 60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초당 60번, 20분의 1페니로 이동해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컴퓨터는 한 번 클릭에 30일마다 결제하고 매 진동마다 200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는데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디지털 돈은 심오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면 산업이 100배 커질 겁니다. 비트코인은 달로 갈 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돈이라면 또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완벽한 돈입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폰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글을 읽으면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완벽한 돈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볼테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깨끗한 물에 대해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현미경이 없고 병원체를 모르면 깨끗한 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토시가 우리에게 주기 전까지 아무도 완벽한 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반도체, 인터넷, 암호학이 있어야 완벽한 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이에크와 폰 미제스는 이 개념과 씨름했고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에서 금과 은 동전만 합법적 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들은 상품, 소지자 증권이 좋은 돈처럼 느껴진다는 아이디어를 알았죠. 그들이 완벽한 돈으로 지정한 건 점점 멀어졌습니다. 금과 은 동전은 모든 거래에 실용적이지 않고 공급이 제한되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결함 있는 돈이었고 천천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최악의 방법이지만 다른 모든 방법보다는 낫다고 했죠. 이 진실의 중요성은 여기서 오스트리아 경제학이 미신과 예술에서 과학적 공학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완벽한 돈 없이는 경제 시스템이나 화폐 시스템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2 더하기 2가 화요일에는 5이고 수요일에는 4라면 좋은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돈 없이는 경제학을 할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면 삶은 꽤 끔찍하겠죠. 이건 심오한 진실입니다. 지난 100년간 훈련받은 경제학자는 완벽한 돈에 대한 과목을 들어본 적 없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볼테르에게 가서 방사능, 휴대폰, 위성통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했을 겁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도 도구와 기술 없이는 합리적인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합법적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문장입니다. 4개월 전, 1년 전에는 합법적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을 떠올려 보세요.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모두 소송에 휘말렸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는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였죠. 우리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가장 신성한 장소인 오벌 오피스에 앉아서 2명의 내각 멤버와 함께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가치를 저장하며 상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10,000개의 증권, 예술품, 집, 비행기, 기차, 자동차, 모든 통화, 다이아몬드, 금브로치, 은을 압수하면 팔 겁니다. 국가공원, 핵비축, 비트코인만 팔지 않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들릴 충격파입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연방정부 전체에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주정부, 은행 시스템, 보험 시스템, 신용평가기관, 멕시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유럽, 홍콩, 중국, 일본, 아부다비, 은행들로 퍼질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관료주의 층을 뚫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혁신가들은 이를 붙잡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부자가 될 겁니다. 저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몇 주 전 목요일 밤 백악관에서 합법성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비트코인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100만으로 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나 뭔가입니다. 뭔가라면 올라갈 겁니다. 비트코인은 기업적입니다. 저는 기업법에 민감합니다. 98년에 상장회사를 운영했으니까요. 모든 상장회사는 단기 국채나 주권 채무 또는 상품으로 자본화됩니다. 비트코인 외의 모든 상품은 S&P 지수를 밑돕니다. 자본 비용을 이기지 못하죠. 은, 금, 팔라듐, 석유로 자본화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 자산의 100%를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은 디지털 상품이고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100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이 자본을 재구성할 수 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여유 현금을 조금 모으고 현금 흐름을 모으고 주식을 팔고 채무를 발행합니다. 다른 기업이 따르고 또 다른 기업이 따릅니다. 지금 80개 정도의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80개의 ETF도 있습니다. 매주 하나씩 늘어나고 곧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그 수백 개는 수백조 달러의 주식 자본과 고정 수입 자본이 디지털 자산 경제로 이동하는 관문이 됩니다.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는 한 호텔이 몇백만 달러에서 12개월 만에 10억 달러가 됐습니다. 어디서 멈추냐고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합법적이면 기업적입니다. 주류 조직의 변혁을 보게 될 겁니다. 15번째 진실은 비트코인이 글로벌하다는 겁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 말합니다. 딸에게 비트코인을 사줬는데 감사합니다라거나 가족을 위해 비트코인을 샀어요. 당신이 하는 일에 감사합니다라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감사합니다라고 답합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합니다. 애플 주식이나 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술품도 글로벌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누가 사면 맨해튼의 기업가들의 혜택을 받고 아칸소에서 사면 싱가포르의 누군가와 경제적 관계를 맺습니다. 이건 최저 공통분모가 아닙니다. 아칸소 부동산을 사면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아칸소 뒷마당에 묻으면 30년 후에 깨어나면 도쿄나 런던의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거래되는 다른 자산은 비트코인처럼 글로벌하지 않습니다. 글로벌할 뿐만 아니라 불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확장합니다. 모든 공간에 퍼지는 진정한 글로벌 자산을 보여주세요. 이제 100년, 10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자산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가진 건 100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창고는 다시 지어야 하고 예술품은 복원해야 합니다. 200년 후에도 있을 회사를 생각할 수 있나요? 비트코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프로토콜의 우아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건 세계의 모든 돈의 2100만 분의 1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언제쯤 쓸모 없어지겠습니까? 언제쯤 세계의 모든 돈의 2100만 분의 1을 영원히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이폰 99처럼 다음 업그레이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불멸입니다. 아이디어가 시대를 초월하고 우아하기 때문이고 네트워크는 바이러스처럼 퍼질 겁니다. 생명체입니다. 불멸이라면 200년 앞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10년, 20년, 30년 이상 살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 단기적이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입니다. 칼로리는 유기적 에너지이고 사토시는 디지털 에너지입니다. 인공지능의 생명을 불어넣고 사이버 공간의 생명을 주려면
디지털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고, 생각하고, 살고, 번식하고, 영원히 살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신용으로 자금을 댄 건 그림자, 유령일 뿐입니다. 진정한 생명체로 만들려면 진짜 에너지를 넣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비트코인은 보수적인 자산입니다. 제가 주면 저는 없고 여러분이 가집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에너지 보존을 구현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사이버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을 거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 네트워크입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초속으로 진동시키며 전 세계를 그 관계에 끌어들이겠습니까? 신용화이 5유로는 안 되고 금을 뉴욕에서 도쿄로 초안에 배송할 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경제 시스템입니다. 1000만 달러를 5분간 빌려주고 되찾거나 18초 만에 주고받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본 자산을 통화 자산으로 바꾸는 건 디파이에서 봅니다. 비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죠. 더 넓게 생각해 보세요. 10억 로봇과 10억 인공지능이 컴퓨터 속도로 생각하며 시간당 수백만 번 거래하려면 디지털 에너지 네트워크로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방어 시스템입니다.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의 힘단위는 엑사해시입니다. 제 암호키, 신원, 인증을 그 해시벽, 디지털 에너지 벽 뒤에 두면 시스템을 보호하고 인증하고 방어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을 잃으면 초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주를 잃어도 안 되고 사이버 공간을 잃어도 안 됩니다. 디지털 파워 네트워크, 마이닝 네트워크, 해시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건 에너지와 자본을 A에서 B로 이동시키는 능력을 통제하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통제하면 운명을 통제합니다. 네트워크를 잃으면 디지털 상거래나 사이버 시스템 보안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방어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은 떠오르는 태양계입니다. 모두가 네트워크라고 말하지만 메칼프의 법칙을 아는 건 자신을 해칠 만큼만 아는 겁니다. 메칼프 네트워크가 아니라 뉴턴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은 진화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별 시스템이 형성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물질과 에너지가 있고 금융 우주에서 가장 밝은 겁니다. 자기장이 있고 에너지와 자본을 자기장으로 끌어들입니다. 궤도에 있는 물체들이 그 주위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어느 정도 그 주위에 있습니다. 모든 회사, 모든 나라, 모든 행위자가 점점 강력해지고 더 밝아질 겁니다. 메칼프 아이디어는 왼쪽으로 작은 소행성이 지나가고 오른쪽으로 백색 외성이 지나가며 둘 다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백색 외성은 제 행성의 대기를 빨아들이고 작은 소행성은 귀여운 별똥별일 뿐입니다. 이건 작은 메칼프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누군가 10억 달러를 네트워크에 가져오면 중요하고 100억이면 더 중요하고 1000억이면 더 중요합니다. 네트워크에 더 많은 자본과 에너지가 흐를수록 더 강력해지고 중력장이 커집니다. 결국 궤도에 있는 누구나 그 중력장에 맞춰 궤적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뉴턴 역학을 가질 거고 에너지 시스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세요.